KBS 바둑왕전 8강전 이세돌 구단 대 송지훈 초단의 대국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송지훈 초단, 이세돌 구단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송지훈 초단 상대가 누구든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경력면에서는 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두 선수의 만남이지만 네. 송지훈 초단, 비록 초단이지만 요즘 초단은 무늬만 초단이지 9단 이상입니다. 네. 게다가 그 신예 기사들 중에서도 송지훈 초단은 화이팅 넘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도 이세돌 구단 참 넘어서기 힘든 벽인데요. 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네.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상당히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송지훈 초단이 이 한 방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또 이세돌 구단 역시 기세를 중시해서 오늘은 전투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이세돌 구단이 잘못하면 한 방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한 한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세돌 구단과 송지훈 초단의 대국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8강전입니다. 이세돌 구단, 올해 TV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삼성화재배 4강까지 올랐습니다. 송지훈 초단, 아직 이렇다 할 경력은 없습니다. 2015년 신인왕전 8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세돌 구단 같은 강자를 만나게 되면 제바둑을 못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 송지훈 초단이 강동윤 구단을 격파할 때도 그랬고 강자들과 만났을 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송지훈 초단의 기풍이 글쎄요, 이 연구생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런 선수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기본기보다는 이 한방 힘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갓 입단한 신예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송지훈 초단은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연구생 출신 프로 신예 기사들의 특징은 기본기가 탄탄하고 후반이 강하고 그리고 장기전에 능한 그런 바둑을 구사한다는 점 등이 비슷한데요. 지금 방금 전에 송지훈 초단이 착점한 저수도 송지훈 초단만의 이 매력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양쪽을 가르고 싸우면서 초반부터 아주 급전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역시 흙이 가른 수로는 붙였던 곳에 좌측으로 젖히면서 네. 그 부분은 어떻게든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이세돌 구단을 맞아서도 아주 강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세돌 구단도 초단 시절에는 아주 저돌적인 바둑으로 유명했죠. 네. 선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풍이 조금씩은 변하는데요. 이세돌 구단도 변한 부분이 있나요? 일단 완숙미를 더해가면서 신예 기사 시절보다는 좀 더 실리를 중시하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오로지 한 길을 파고 들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스타일에서 모두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 이세돌 선수 바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초일류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느 한 분야만 특출나게 뛰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전 분야에 걸쳐서 두루두루 강하고 그 중에서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더욱 좋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좀 더 타협 쪽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송지훈 초단은 우변의 처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발빠르게 자상기에 걸쳤습니다. 일단 흙의 행마가 호방하죠. 이것이 송지훈 초단 바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초반에 이 송지훈 초단이 우변을 갈라치면서 한 차례 도발을 했다면 지금은 이세돌 구단의 차례입니다. 역시 흑돌을 가르고 나가면서 바로 흑의 빈틈을 노리는데요. 전투라면 이세돌 구단도 뭐 어느 누구 못지않게 좋아하고 또 자신 있어 하죠. 네, 게다가 이 바둑은 지금 전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좌상기에 저렇게 걸쳤을 때 저 부분을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싸움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전투가 번지면서 좌상기까지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사실 송지훈 초단은 이 연구생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일화는 어느 날 저희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을 하는 한 프로 기사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면서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의 기사들이 달려들어서 합심해서 한번 풀어보았는데 그 당시 끝내기 문제였는데요. 네.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정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풀었던 기사 중에는 김지석 구단도 있었고 최철환 구단도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도저히 못 푸는 그런 문제, 그 문제의 정답을 송지훈 초단이 발견했다고 제가 듣고 나서 그렇군요. 이 선수는 뭐 수익기가 강한 것은 물론이고 네. 앞으로 이름을 좀 기억해 둬야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입단 대회를 통과해서 프로가 되었습니다. 네. 입단을 해서도 또 바로 두각을 나타냈죠. 일단 송지훈 초단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 좋은 요소도 있었죠. 바로 이 바둑리그 감독에게 선택이 돼서 네. 1군 무대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뭐 이 선수가 가진 잠재력을 그만큼 감독들이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고 또 바둑리그에서도 자신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어느 정도 이 신의 강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바둑은 뭐 포석 거의 없이 바로 복잡해지는데요. 네, 일단 중앙 쪽의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송지훈 초단이 좌상기를 덮어 씌웠죠. 저수가 좌상기 자체로도 큰 자리이지만 네. 사실 이 백의 날일자 사이 건너붙이는 충머리이기도 합니다. 은근히 중앙을 또 압박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손 빼는 과감합니다. 대단한 배짱인데요. 지금 중앙전이 저렇게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랑곳하지 않고 연속 2번이나 좌상기에 돌을 투자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당장 중앙 쪽 공격은 뭐 딱히 눈에 들어오는 공격은 없다고 보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데요. 네. 좌상을 흑이 먼저 갔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당연히 좋게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네, 저런 식으로 압박을 했을 때 천하의 이세돌 구단이라고 해도 응수가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또 손을 빼는 게 있습니까? 이건 정말 예측을 못했는데요. 이 좌상에 있는 베개 모양은 괜찮을까요? 지금 이런 맥락이죠. 그곳을 흑이 먼저 둔다면 아무래도 백이 거의 잡혀있는 형태이긴 한데 애초에 교환해 둔 저 2번의 활용이 뒷맛을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도 깔끔하게 잡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세돌 구단이 손을 돌렸고 역시나 송지훈 초단도 좌상기를 제압하기보다는 바깥쪽에서부터 좀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약점을 찔러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백의 날일자 사이에도 굉장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받아야 할 듯 보였는데 역시 이세돌 구단입니다. 중앙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상변에서 집을 내고 살겠다는 거죠. 네. 이세돌 구단 그리고 송지훈 초단 두 선수 모두 오늘 정말 굉장히 강력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기풍 자체가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를 좋아하고 특히나 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의 바둑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되었죠. 지금 서로 끊고 있고요. 게다가 그쪽까지 나왔어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상중앙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부터 네. 아주 재미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이곳을 건드릴 거라면 네. 당장 살 수 있을 때 건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딱 여기까지만 해두고 이쪽을 두 칸을 띄었습니다. 네.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그냥 두 칸을 두면 흙이 치받아서 더 이상 뒷맛이 없는데 지금 이 교환을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뺐기 때문에 흙이 백을 제압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혹은 찝는다든지 하더라도 약간의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 한 수로 깔끔하게는 제압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송지훈 초단도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바깥쪽을 압박하면서 이곳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곳을 한 칸 띄고 들여다보고 네. 이으니까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약점은 노리고 있지만 이세돌 구단이 오히려 흑도를 압박하면서 반격을 꾀했고요. 더 파고들었어요. 네, 지금 여기를 두니까 네. 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약점을 지금 흙이 찔러 들어가고 있는데 네. 사실 여기도 백이 찝으면 흙이 끊어지는 단점이 있고 또 흙이 여기를 나와 끊으니까 백돌은 양분되었습니다. 이건 뭐 한눈에 봐서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아보기 어렵네요. 뭐 분명한 건 어느 한쪽은 꽤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이렇게까지 급전이 되면 네. 사실 어느 한쪽이 크게 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위험 부담감을 내포한 채 지금 이런 수일기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백이 여기까지는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흙이 이 약점을 커버하면서 어떻게 이 부근에 이 삶을 도모하느냐 그것이 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백도 또 확실하지 않고요. 흙이 만약 살게 되면 백도 이제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일단 이쪽도 끊어졌기 때문에 이 부근의 백도 완벽하지 않아서 네. 네, 어쨌든 당장 중요한 것은 이 흙의 안녕과 생사입니다. 네. 자, 일단 우상 흙 모양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야겠네요. 네, 단점이 많아서 일단 한눈에 보기에는 흙의 고전입니다. 흙이 사는 자세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하지만 백도 엷어서 저곳을 받아야 했고 네. 우상기는 일선에 젖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사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우상을 흙이 살려두고 백도 상변을 살려야 되고요. 상변 쪽에 백을 노리면서 우상의 흙을 살리려면 방금 네. 전에 이선의 단수 친 자리에 있는 흙 한 점을 살리면서 우상기에 이
안형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겠네요. 상변 쪽은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흑이 이 선에 있는 한 점을 살리면서 안형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요. 초일류 기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수익기를 연구생 때부터 간직했던 송지은 초단이 그런 수를 발견할 수 있을지. 이건 살리려는 생각인가요? 네, 그렇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일선으로 한 집 내는 수가 있군요. 네, 여기서 절묘한 수가 있어서 네, 흑이 살 수 있네요. 저도 네. 순간적으로 저 호구는 찔러 들어가는 수로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세돌 구단도 깜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수죠? 네, 그 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돼서 흑 한 점을 살리면서 흑 전체가 살았어요. 그럴 거라면 그 전에 이세돌 구단이 이 선 쪽에 우상기 2점을 살린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환을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었죠. 아, 역시 부분전 수익기는 정말 뛰어나네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고 보니까 흑이 완벽하게 살았고 또 상변의 백을 괴롭힐 여지가 생겼습니다. 못 보고 있었다면 이세돌 구단도 당황할 법한데요. 네, 뭐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뭐 서로 갈 길이 먼 바둑이고 네. 애초에 흑이 우상기를 살리면서 이 선에 있는 한 점을 살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백의 우세였던 바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돼야 좀 더 균형이 잡힌 바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이세돌 구단. 송지은 초단 우상에서 아주 좋은 수를 보여줬고요. 네. 결국 이세돌 구단도 이제 상변 쪽도 신경이 쓰이고 중앙도 신경이 쓰이는 상황인데 일단 중앙 쪽부터 모양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약점이 있고 하나, 엷은 부분이 있다면 셋, 누가 먼저 다섯, 상대의 여섯, 엷은 쪽을 흔들어 가느냐, 한마디로 이제 여덟, 주도권 싸움이죠. 아홉. 그게 참 중요합니다. 흑이 백을 찔러갈 자리는 상변에 있는 아직 못 살아 있는 백돌과 네. 좌변에서 중앙으로 떠 있는 흑돌이었고요. 아, 백돌이죠. 그쪽이었고요. 그리고 백이 흑을 찔러갈 틈은 방금 전에 이제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였는데 그쪽과 이 중앙 쪽입니다. 중앙의 천원 부근에 이 흑의 날일자 사이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수인 이 좌상 쪽 건너붙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섯, 자, 상변 여섯, 백돌도 아직 일곱, 완벽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엄청난 전투력인데요. 그곳을 건너붙여 끊었다는 것은 뭐 네. 이세돌 구단도 어떻게 보면 둘, 망할 각오를 하고 최강수를 둔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부분적인 맥점이죠. 저곳을 들여다봐서 백이 이어야 한다면 그때는 중앙 쪽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백은 결국 상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상변으로 결국 다섯,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여섯, 지금은 아닐 거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지금 그래도 중앙 쪽 처리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어야죠. 네. 네, 지금 들여다본 수도 부분적인 맥점인과 동시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 장면이에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들여다볼 때 이 짠이 다섯, 위쪽으로 단수 치고 여섯, 나오면 일곱, 백이 곤란해지고요. 여덟, 아홉. 있는 수 외에 다른 수가 가능할까요? 지금 저곳을 단수 쳤다는 것은 네. 방금 전 흙이 들여다본 곳에 있는 그쪽을 받지 않고 그 101점을 버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때만 방금 전에 저 단수가 20초. 자충을 채우면서 하나,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러고 나서 중앙 쪽 들여다본 곳을 잇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역시나 반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흙도 들여다본 곳의 의미를 살리려면 끊고 나서 한 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백이 한 점을 버릴 때 방금 전에 단수 교환이 득이라는 겁니다. 흙의 근거를 없애면서 자충으로 만들고 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네, 다시 어려운 순간은 송지훈 초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송지훈 초단이 이 중앙 쪽에서 승부를 걸어갈지 아니면 좌상기와의 사활을 생각할지 혹은 네. 상변에 아직 못 살아있는 백도를 공략할지 여러 가지 작전 선택이 있기 때문에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초. 비교를 해볼 하나, 부분이 많은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 정도의 여유가 있나요? 이것은 중앙 쪽에서 좀 더 강력한 수법과 좌상기와의 수상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예요. 이제 저렇게 흙이 이었기 때문에 네. 중앙 쪽이 끊고 좌측으로 쭉 돌파하는 다섯, 단순하게 한 점 여섯, 잡는 것보다 훨씬 일곱, 강력한 수단이 생겼습니다. 여덟, 아홉. 백도 양쪽을 모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의 선택은 여기서도 수비적이지 않고 역공이죠. 계속해서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엄청난 전투입니다. 흑과 백이 서로 걸려있는 모양인데요. 20초. 지금 중앙을 하나 끊어뒀다는 둘, 것은 셋, 네. 넷, 앞서 말씀드린 다섯, 그 좌측으로 쭉 여섯, 돌파하는 것을 일곱, 둘 수도 있고 여덟, 아홉, 열. 글쎄요, 2번 지금은 남았습니다. 송지훈 초단도 사용할 수 있는 작전이 참 많습니다. 흑 넉 점도 걸려있는데요. 쭉 돌파하는 게 가능할까요? 쭉 돌파하면 그 넉 점은 포기를 해야죠. 네. 자, 서로 간의 수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20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우선 이 위쪽으로 보시면요. 여기를 두면 백이 넘는 것은 단수치고 네. 또 단수치고 이을 때 따내서 패가 됩니다. 지금 이 패가 어떻게 되느냐. 흙이 우선 첫 번째로 네.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그 패만 수읽기에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흙이 그냥 이 한 점을 잡는 것 지금은 또 가능합니다. 네. 흙은 이제 여기를 둘 때도 이 수와 앞서 설명드린 이쪽을 계속 돌파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돌파를 해서 백이 받으면 그때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되면 뭐 이쪽이 다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앙 쪽의 백돌이 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먼저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작전이죠. 그리고 그냥 잡는 것도 또 하나의 작전이 되는데 그냥 잡았을 때는 재미있는 것이 여기를 두면 쭉 돌파를 해서 이제는 백이 자충이니까 도움이 되고 유일하게 두려운 것이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두는 수인데 지금 이거는 그래도 흙이 곤란하겠네요. 이것은 따내는 것은 뒤로 막아서 수가 부족하고 네. 뭐 가장 강하게 버틴다면 여기서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곳을 이것도 가능하네요. 저도 지금 너무 어려운 장면이라 계속해서 네. 나보면서 수읽기가 변합니다. 이렇게 둘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지금 흙이 그냥 잡고 여기를 찌를 때 이렇게 찝는 수가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전은 계속 뚫는 작전을 그렇네요. 선택했네요. 실전은 계속 뚫었네요. 네. 지금 여기를 그냥 잡았을 때는 그러면 송지훈 초단은 여기를 백이 타협을 하고 중앙을 할 때 젖히고 찌르고 이렇게 치받는 게 싫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좀 더 보면요. 네. 이제 끊고 네, 이런 식의 바둑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복잡하네요. 흙이 잡을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잡는 것은 다 조임을 당하기 때문에 흙이 망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쪽에 끊는 것을 노리는 바둑이 될 텐데 어쨌든 송지훈 초단이 좀 더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뚫어서 네. 집으로는 좀 손해를 봤지만 힘은 상당히 좋죠. 실전은 이렇게까지 뚫어갔고 다음에 이세돌 구단이 이제 1,000원을 붙여서 네. 중앙 약점을 노리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선 이 부근에 약간의 맛이 좀 있죠. 흙이 항상 여기를 잇는 것이 잡는 것을 보면서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었을 때 네. 이 백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막을 때 이 부분은 거의 선수예요. 그러면 귀지 자체가 맛이 나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틀어 막는 것이 선수라서 이 중앙에 있는 백도를 공격할 때도 백이 꽤나 위험합니다. 지금 일단 중앙부터 건드리고 있는데 이세돌 구단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쪽을 건드리면서도 이 부분을 흙이 찔러 들어올 때에 대한 수익기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네. 뭐 그것은 송지훈 초단도 마찬가지인 아주 복잡한 바둑입니다. 네. 여전히 굉장히 복잡한 전투인데요. 실전에서 보시죠. 중앙에 한 번 더 끼운 수도 재밌네요. 네, 지금 뭐 2번 연속 끼우기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저 수도 맥점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꽤 깊은 여섯, 수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덟, 네, 지금 중앙 쪽에 수가 나긴 나는데 하나, 이세돌 구단이 어설프게 수를 냈다가는 넷, 백도를 다섯, 살릴 수는 있지만 여섯, 흑에게 엄청난 두터움을 여덟, 내주게 됩니다. 아홉, 지금 끊고 따낼 때 네. 위쪽으로 이으면 일단 수는 납니다. 흑돌도 전부 자충에 채워져 있어서 뒤에서 돌려치는 수단이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자, 초읽기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초읽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재차 뒤에서 돌려쳐서 틀어 막는 것까지 수익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건 약점이 좀 많지 않나요? 약점은 딴에도 많습니다. 어차피 네. 약점은 많아서 지금은 백을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강렬한 공격인지 하나, 둘, 고민이 셋. 깊어지고 있네요. 넷, 다섯, 여섯, 역시 뒤로 둡니다.
뒷간을 사용하고 바깥쪽을 택했는데요. 중앙 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실전에 뒤로 돌려쳤죠.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따내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수는 나는 형태였어요. 네. 지금 여기를 끊으면 흙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다면요? 여기를 잇고 그때 여기를 끊어가면 지금 대책이 없네요. 아, 그렇군요. 여기를 두는 순간 환경으로 잡히고 네. 뭐 이곳을 어떻게 받아도 여기를 단수 치면은 양단수죠. 네. 이것은 흙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 부근에서 수가 나고 이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는 어차피 팩감은 흙이 많다고 보고 이 단수에 대해서 실전처럼 뒤로 돌려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실전은 이렇게 두니까 이제 여기를 끊었어요. 네, 이 수도 부분적인 맥점입니다. 네. 지금 이쪽을 받았다가는 이곳에 끊어서 여전히 수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를 따내서 받았다가는 여기를 끊고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네. 여기를 끊으면 이건 뭐 완벽하게 걸렸죠. 네, 뭐 그림처럼 걸렸기 때문에 네. 이건 역시도 흙이 안 되고 흙이 아주 잘 받아야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실전에 송지훈 초단이 받은 것이 뭐 부분적으로는 최선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이곳을 끊어서 노린다고 할지라도 이쪽을 따내면 그만이니까요. 당장 네. 수는 없어요. 이세돌 구단도 지금은 이곳을 끊고 딸 때 네. 여기를 팩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도 팩감으로 사용할 거라면 사실은 먼저 끊고 이쪽을 팩감으로 쓰는 것이 좀 나았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지금 국면이 복잡해서 네. 30초 안에 모든 것을 수일하기가 힘들고 이세돌 구단이 팩감을 하나 써두고 나서 결국 이런 바꿔치기가 되었네요. 흙도 그냥 해소를 했네요.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아까보단 그래도 흙이 두 번이나 빵 따냄을 하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두텁게 모양을 갖추었고요. 백은 백대로 여긴 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와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거듭 궁금했던 상변이죠. 이쪽 부근이에요. 이쪽 부근과 이제 실전에 여기를 젖혔는데 이곳의 뒷맛도 참 궁금합니다. 네. 이곳에서 이 흙의 노림을 방어해내기만 한다면 확정가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상당히 앞서는 바둑이고 일단 이곳의 승부처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중앙은 일단락이 됐지만 더 어려운 수읽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5, 6, 7, 8, 9. 좌상, 상변, 좌변 다 걸려 있거든요. 네. 지금 저렇게 이세돌 구단이 밀어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수가 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수는 났는데 송지훈 초단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주느냐가 하나, 중요합니다. 둘, 셋, 넷, 5, 6, 7, 8. 네, 지금은 좌상기를 두고는 있지만 좌상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하나, 뭐 상변 쪽에 셋, 약간의 이 사활을 둘러싼 다섯, 공방도 좀 생각을 여섯, 해봐야 되고요. 7. 거의 여덟. 상변이 살아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아직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을 미리 결정을 짓는군요. 그쪽에 일선에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치중 가서 공격하는 것만 아니라면 백은 살아있습니다. 산 궁도를 만들 때 일선의 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결국 이세돌 구단이 상대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으면 집으로는 백이 우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하지만 뭐 송지훈 초단이 호락호락 쉽게 해주진 않네요. 좌상 수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어렵죠.
분명 뒷맛은 고약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곳을 찌르고 따낼 때 한 점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네요. 그 변화는 또 그 변화대로 네. 더욱 복잡한 수상전으로 가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따내질 않습니까? 흙이 변화를 구했어요. 네, 그렇네요. 만약 따냈다면 방금 네. 전 흙이 이은 곳으로 백이 한 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백은 5수고 흙은 4수니까 바로 수상전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이세돌 구단은 한 수 빠르다는 수익이었어요. 아, 그래서 송지은 초단이 비틀었군요. 네. 이건 바꿔치기인가요? 이건 일단 실리로는 송지훈 초단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백이 얻은 건요. 이제 좌변 쪽에 있는 둘, 흙 7점에 다시 젖히는 다섯, 공격을 여섯, 하면서 이제 일곱, 그쪽을 좀 괴롭히는 여덟, 여지, 아홉.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흙이 꽤 큰 수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은 앞으로 좀 괴롭혀야 되는 거고 흑은 이미 많이 벌었잖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건 이세돌 구단이 위기입니다. 자, 상황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당했죠. 그렇다면 좌변에 어떤 강렬한 공격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네. 하나, 백도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이고 셋, 넷, 게다가 백의 다섯, 수도 얼마 없어서 여섯, 흙을 일곱, 강력하게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이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좀 대가 없이 실리를 내준 느낌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에서 수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결국은 그쪽 어디를 백이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맘 놓고 싸울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송지훈 초단이 마지막. 101점을 하나, 끊어서 둔다면 셋, 더 이상 넷, 이세돌 구단이 뭔가를 다섯,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상변부터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치중간수가 부분적인 급소이긴 해도 네. 그 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이 치중이 다섯, 좌변 여섯, 도움이 될까요? 일곱, 여덟. 글쎄요, 좌변 쪽과 연관을 짓기는 네. 어렵죠. 그냥 부분적으로 지나가는 길에 좀 백을 괴롭혀서 이제 끝내기로 득을 볼 여지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정도, 그 정도 느낌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상을 안 받네요. 지금 우상을 안 받았죠? 당장 잡히는데요. 흡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수상전이 한 수 빠르다는 건데요. 정말 대단한 백장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20초. 하나, 둘, 그 사이에 확실하게 수읽기가 된 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제 열. 눈에 패가 되는 건 마지막 보이고요. 수익입니다. 그 이상이 있을지. 지금 당장 수상전으로 들어가도 네. 패 정도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세돌 구단이 초읽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네. 이세돌 구단도 깜짝 놀랐겠죠. 저 수를 미처 네.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일단 받지 않는다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뭐 전체 패로 들어갔을 때는 그 패 자체가 약간 네. 2단패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그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잡으러 가는 궁도를 만들고 있죠. 이건 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상기를 받은 겁니다. 이제 우상기에 일선 찝어가는 수는 없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읽기에 확신이 없다면 절대 구사할 수 없는 작전인데요. 네.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그냥 빅을 내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곳을 따내서 흙이 받을 때 백이 궁도를 최대한 넓히면 네. 부분적인 형태는 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묘하게 타협이 되긴 됐네요. 결국 송지은 초단이 뭔가를 했지만 뭐 크게 수를 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뭐 득을 봤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빅을 내는 데 있어서 선수 빅이라면 그래도 약간 흙이 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흙이 빅을 내려면 후수 빅이거든요. 그냥 잠깐 이세돌 구단을 긴장하게 만들었네요. 네. 엄청난 수가 나올 것 같았었는데요. 궁도상은 마지막 약간 하나, 위험해 보이는 순간도 둘, 있었지만 역시 셋, 이세돌 구단이 정확한 넷, 수익기로 막아냈고요. 다섯, 상변에서는 오히려 송지은 일곱, 초단이 약간 여덟, 손해를 봤습니다. 아홉. 그런데 그 전의 상황이 흙이 좀 유리했기 때문에 네. 바둑은 역시 지금 두어지고 있는 좌변 쪽이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역시 좌변 쪽 전투가 문제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흑과 백 서로 어떤 형태가 될지 잠시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상변 쪽의 형태를 보시면요. 네. 흙이 여기를 두는 것이 선수로 이제 빅을 내는 수단이었다면 흙의 성공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백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둔다고 해도 네. 더 이상 이 백을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백돌이 여기에 오면 뭐 네. 흙이 어떻게 해도 빅이니까요. 그럼 획이 둔다면 그때는 이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넓혀서 네. 따낼 때 이렇게 있는다면 아, 여전히 어느 쪽도 흙이 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빅이네요. 네. 게다가 오히려 이런 식의 교환을 하는 것은 네. 나중에 이쪽에 이제 뒷맛을 남겨주기 때문에 네. 이건 오히려 흙이 자충이 돼서 귀에서 수가 납니다. 지금 여기를 메워도 있고 여기를 이으면 뒤에서 메워서 양자충이죠. 네. 그러니까 흙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뿐더러 지금 끝내기 상으로도 이 자체가 비계 형태입니다. 흙이 득을 본 것은 없고요. 네. 지금 이쪽을 두면서부터 네 바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두 칸 벌리고 다시 이쪽을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즉 그러면서 이쪽에서의 싸움인데 일단 백이 이 부분에 한 집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여기도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뭐 당장 강력한 공격이 되는 자리는 아니고 바둑은 그래도 아직 빈 곳이 많거든요. 이쪽 부근에서 이 흙의 두텀이 어느 정도의 활용이 가능한지 네. 이쪽이 참 중요해 보이네요. 네. 자, 전투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실전에서 보시죠. 5, 6, 7, 8, 9. 네, 지금 강하게 흑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송지은 초단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끊어갔고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네. 지금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상변에 송지은 초단이 한번 돌을 투자했죠. 저희가 잠깐 이제 검토를 하는 사이에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아, 그래서 백이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형태가 됐군요. 송지은 초단이 상변에 두는 것이 선수인 줄 알았어요. 엄청난 착각이 나왔네요. 네,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7집짜리 끝내기 한 겁니다. 이거는 흙이 약간 우세했던 상황에서 네. 흐름이 급변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너무 뭐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수를 쉰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처음 이 바둑이 시작이 될 때 이 송지은 초단의 기풍에 대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다른 신예 기사들과는 좀 많이 기풍이 다릅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선수가 뭐 과감한 결단력, 또 네. 중반 수읽기 이런 부분은 뛰어난데 저런 식의 어이없는 착각이 좀 나오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순간적으로 여섯, 어떤 모양이라고 여덟. 딱 결정을 하고 다시 안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아마 계속 그 부분을 선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장면에서 갑자기 한 수를 쉬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당연히 백의 우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좌변에서 백이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형태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좌상귀에서 큰 수를 낸 이후에는 송지은 초단의 여덟, 페이스였어요. 아홉. 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송지은 초단의 돌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좌변에서 지금 붙인 수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백이 어떻게 받을지에 따라서 네. 흙이 이 부분의 백의 뒷맛을 노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도 당황하는 손길로 연장책을 하나 사용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밖에 둘 수 없다면 그래도 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잡힌다면 정말 상변을 둔 것이 통탄할 만한 한 수였을 텐데 일단 살아가긴 살아가네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를 찾아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뭐 네. 상변의 수가 당연히 7집짜리라면 너무나도 작은 끝내기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괴로워하는 모습인데요. 네. 많이 후회가 되긴 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은 좀 다듬을 여섯, 부분이 확실히 일곱, 있죠. 여덟,
아홉, 다른 이 영생 출신 엘리트들의 신예 기사들의 기풍 혹은 바둑 두는 모습을 보면 이제 꾸준하게 80점짜리 수를 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지훈 초단은 네. 가끔은 뭐 100점을 넘어서 120점짜리 수도 두지만 지금 실전 같은 이런 30점도 안 되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아직 세밀한 부분에선 좀 넷,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뭐 한 판을 두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요. 하지만 어느 타이밍에 실수를 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지을 때도 있거든요. 네, 사실 오늘 바둑에서 이 송지훈 초단이 한 실수 정도라면 프로 기사라면 웬만하면 뭐 실수가 나오지 않을 법한 그 정도의 큰 실수고 이것은 뭐 실수라기보다는 사실 착각이죠. 둘, 셋, 넷, 어차피 착각을 한 마당에는 빨리 여섯. 그것을 잊고 다시 냉정함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해설판에서 해설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은 후수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설마 송지훈 초단이 그것을 착각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세돌 구단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훨씬 많이 당하는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송지훈 초단도 착각을 한 이후에 약간 흔들림이 있겠지만 반대로 이세돌 구단의 입장에서도 뭐 엄청난 횡재를 했으니까 좀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면 그래도 송지훈 초단의 착각에 비해서는 좀 처리가 잘 된 편이죠. 네, 흑이 처리가 잘 됐죠. 한번 착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세돌 구단의 빈틈을 잘 찔러 들어가면서 타계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애초에 착각하기 이전의 형세보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겠습니다. 네. 셋, 넷, 또 바둑이 원래는 흑의 다섯, 우세였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아직 흑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싸웠는데요. 당분간은 그래도 전투는 벌어지지 않겠어요. 네, 뭐 여전히 처리가 안 된 부분, 중앙이라던가 하변 쪽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의 진행처럼 마지막 정말 피 튀기는 하나, 혈투는 당분간은 셋,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듭된 승부수인가요? 그쪽에 뭐가 있나요? 아주 강렬한 수를 계속 송지훈 초단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 네. 심리 상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백이 강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이 바로 덮어 씌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송지훈 초단이 또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좀 묘한 곳을 둡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인데요. 네. 그 두 점 제압되어 있는 모양 아닌가요? 자체로는 제압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네. 그쪽은 물론 제압은 당해 있는데 그곳의 뒷맛을 통해서 아래쪽 하변 쪽에서 마지막 수를 내는데 하나, 좀 도움을 둘, 주기 위한 셋, 그런 저침수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실전에 이세돌 구단은 아예 그쪽을 받질 않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점점 또 수익기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이제 숨 돌리나 싶었는데 네. 또 시작입니다. 딱 한 숫이었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지은 초단도 그 부분에 뭐가 없다면 지금 하변에서도 보태준 셈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 흑의 실패는 이바둑 패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세돌 마지막. 선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셋, 백도 넷, 흑이 다섯, 좌악에서 수를 늘린다면 일곱, 지금 저 먹여친 수로 인해서 네. 전체 백이 다 자충의 형태이기 때문에 뒷맛이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 있는 모양은 늘 신경이 쓰여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네. 수상전으로 갔을 때에는 뒤쪽에 있는 백돌은 떨어질 수가 둘, 있습니다. 셋, 좌상 쪽이요? 네, 그게 떨어지면 12점이죠. 굉장히 큰데요. 네. 지금 그 정도로 뒷맛은 아주 나쁜 자리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하변은 보태줬지만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이 상대 이 상변 셋, 후수 끝내기를 한 실수 다섯, 이후에 네. 여섯, 뭔가 일곱, 마무리가 여덟, 깔끔한 느낌은 아니에요. 원래 보통이라면 형세가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저 네. 정도의 실수가 나오면 그것도 서로 좌변에서 싸우고 있다가 저 정도의 실수가 나오면 그건 결정적인 실수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깔끔한 정리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여덟, 뒤쪽이 떨어지거나 혹은 네. 빅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보이네요. 좌하 쪽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둘 중에 빅이 되거나 아니면 뒤쪽이 떨어지거나 어떤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송지은 초단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 정도라면 상변에서의 실수가 만회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형세 판단을 좀 더 해봐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좌변 쪽 수읽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보시죠. 네. 네, 지금 실전의 진행이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혔는데 이 핵의 망측한 수에 이세돌 구단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수의 의미를 보면요. 여기를 백이 틀어 막으면 네. 뭐 부분적으로 수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어서 어차피 이렇게 공격가는 과정이었고 지금 흑이 이런 곳을 두면요. 네. 혹은 이걸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두면 백이 어느 쪽도 잊지를 못합니다. 네. 그럼 뒤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단수치고 있는 형태가 나올 때 이 네. 젖힌 것이 뭔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백이 이런 식으로 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요. 아. 이건 뭐 미리 들여다봤다고 하면 더 큰 수가 나고요. 네. 굉장히 뒷맛이 고약해집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전에 네. 이곳을 막지 않고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선택을 한 것인데 네. 이 선택도 좋았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아, 여기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먹여치고 네. 늘어가니까 뭐 이쪽을 받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네. 이을 때 여기를 젖히니까 지금 이곳을 실전에 이쪽을 먹여치고 지금 위로 받았는데요. 네. 그냥 다 받아 주었다가는 뭐 여기는 하나 먹여칠 수 있습니다만 다 받아 주었다가는 여기를 흑이 젖힙니다. 네. 그러면 백은 지금 앞으로 뭐 이곳은 먹여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들어가야 여기를 둘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한 번만 두면 지금 다 자충입니다. 이거 백이 다 잡힌 거예요. 아, 그렇군요. 유가무가라서 이쪽에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 자충 형태가 뭐 백을 괴롭히고 이세돌 구단이 그래서 집을 냈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집을 냈는데 네. 하나 먹여치고 여기를 집을 냈는데 서로 한 집씩 있으니까 이것은 흑이 백을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메워야 되고 네. 백도 흑을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메워야 하지만 양쪽 모두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빅이네요. 네, 지금 전체가 다 네. 빅이 됐고 이건 백이 망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송지훈 초단이 여기서 실수한 것 정도 만회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이쪽도 좀 수순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이 네. 중앙도 흑이 잡는 그림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쪽을 잡고 이런 네. 식의 정리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또 그 다음에 이제 패를 하는 과정에서 네. 뭔가 바꿔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바둑이 원래는 실수가 나와서는 이세돌 구단이 당연히 대우세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 크게 당해가지고 이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네. 좀 더 봐야겠습니다. 자, 송지훈 초단이 또 한 번 좋은 수읽기를 보여줬는데요. 실전 다시 보시죠. 5, 6, 송지훈 초단 좀 극과 극이네요. 네. 좌하기에서 이제 저런 부분을 찔러 들어가서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많이 하는 그 전법으로 네. 상대를 현혹시키고 당황시키고 수를 내는 것을 마지막 그것을 하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셋, 해냅니다. 대단합니다. 이세돌 다섯, 구단도 여섯. 당황할 법한 수읽기를 보여주는가 하면 또 어이없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국면은 어떤 건가요? 글쎄요, 너무 엄청난 바꿔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좀 열심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흙집이 56 정도 나고 거기에다가 하중앙 쪽 약간의 발전성이 있습니다. 백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백은 한 54 정도. 7. 그럼 54 대 56이면 이제 반면 두 집인데 네. 흑의 선수와 하중앙의 발전성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방금 전에 저의 개가로는 백이 약간 우세해 보입니다. 네. 하변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지금 두어지고 있는 모양 그래도 흑이 더 권리가 있는 건가요? 원래는 그래도 흑의 발전성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또 저친수가 한 점이 끊어져서 네. 방금 전에 그쪽의 처리도 흑이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저는 오늘 바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특히 예전에 이 일본 바둑계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에는 중국 바둑이나 한국 바둑이나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일본 바둑에서 말하던 명국 자체가 실수가 적은 서로 간에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 바둑을 명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바둑은 점점 시간이 짧아지면서 네. 실수가 안 나오는 건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바둑에서는 명국이라고 불리우는 바둑들을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관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바둑이 명국이거든요. 네. 오늘 바둑은 하나, 현대의 명국입니다. 둘, 셋, 냉정하게 두 넷, 선수가 초읽기 와중에 다섯, 실수가 엄청나게 여섯, 나오고 7, 8. 뭐 엎치락 아홉. 뒤치락 하면서 네. 약간 뭐라 할까요? 이 KBS 바둑왕전에 본선 8강전답지 않은 내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뭐 상당히 재밌는 바둑을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변화가 많은 바둑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 좀 심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송지훈 네. 초단의 바둑은 다섯, 여섯, 잘 둘 땐 정말 잘 두고 원래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 바둑이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세돌 구단이 약간 이 호승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엄청난 이 열정이 있어서요.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상대 도발에 응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바둑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가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 보는 재미가 있죠. 네. 보통 응해주지 않는 마지막. 정상급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거의 네. 대부분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세돌 구단이 가끔 무명의 기사에게 한 칼을 맞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뭐 보통은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일단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좀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둑은 또 송지훈 초단의 한 차례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 외의 내용을 보면 네. 전투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기 승부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덤이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까 제가 계산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백집도 중앙 쪽에서 한 3집은 늘었고요. 그리고 흙이 한 5집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재차 개가를 해보았을 때 네. 한 반면 4집 정도의 흙선 느낌입니다. 지금은 큰 끝내기도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니죠. 네. 마지막 중앙 하나, 쪽 처리가 큰 둘, 끝내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셋, 약간 복잡한 부분이고요. 그 다섯, 외에 큰 끝내기라면 한 여섯, 3집짜리 일곱, 정도입니다. 여덟, 아홉,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착점을 하네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가장 안전한 이 연결수를 두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제 개가로는 한 반면 4집에 흙이 끝내기를 잘해도 반면 5집 정도밖에 못 남길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손도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뭐 이세돌 구단이 좌기에서의 대실패를 바탕으로 한 이 위기 상황도 있었는데 네. 결국 약간 앞서는 형세로 장끝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또 그런 수가 있습니까? 정말 신출귀몰하네요. 제가 흙이 잘해봐야 반면 5집을 남긴다는 계가를 했을 때는 지금 그 수는 보지 네. 못한 채였거든요. 이 수 안 되면 보태준 수 아닌가요? 이 수가 일단은 승부수인데 마지막 하나, 전혀 둘, 생각지 못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네, 뭐 백의 빈상각은 거의 당연해 보이고요. 제가 애초에 그 하변 쪽의 백집을 네. 17집으로 세고 있었는데 그 17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송지훈 초단은 그 부분에서 득을 보는 수단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마지막 하나,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일선을 젖혀 있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겠고요. 지금도 한 17집 정도 나네요. 셋, 아까도 17집이고 지금도 17집이라면 네. 실전의 진행이 흙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선을 젖혀 있고 나서도 백집이 똑같기 때문에 네. 아까 그냥 찝고 백을 이어주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것보다 약간 득을 봤어요. 끝내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마지막 하나, 확실히 어떤 이 잔수를 부리는 데 있어서 다섯,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천하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부분전 수일기에서만큼은 뭐 크게 네.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변의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형세는 어떨까요? 네. 이수가 그럼 득을 본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네. 드리면요. 지금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할 때에는 네. 아마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찝고 이 호구가 흙의 권리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럼 네. 6, 8, 10, 12, 14, 16, 17, 17집이죠. 네. 17집인데 실전은 이제 여기를 두고 네,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젖힐 때 이 네. 연결은 이쪽 부분을 많이 당하니까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수가 아닌 이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이 지금은 17집도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끝내기도 흙이 했잖아요. 끝내기도 흙이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집으로 보면 이곳에서 한 집 이상은 흙이 좀 득을 받고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4, 5집 승부라고 봤었는데 그럼 반면 5, 6집 이상 미세하게 추격을 했어요. 네, 지금 이후에도 뭐 끝내기 수술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이렇게 된다면 뭐 어느 정도 더 추격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전에 계산을 해보았을 때를 비춰봤을 때 네. 역시 마지막 최소 반집은 좀 넘기진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미세한 바둑인 건 확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차이는 많이 좁혀졌을 것 같은데요. 실전 보시죠. 네, 끝내기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방금 전에 해설판으로 왔던 상황이 네. 더 이상 큰 끝내기는 남아있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가장 큰 끝내기가 넷, 한 2집짜리 정도 끝내기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다른 변화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좌변의 형태를 보니까 네. 재미있는 게 생각이 나는데 좌변에 저는 옥집 형태로 빅이 났을 경우에는 한국 룰과 중국 룰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국 룰은 공배가 한 집이어서 바둑판에 돌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런 형태는 공배를 다 메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백이 옥집을 자기 돌로 메울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집으로 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집 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저런 형태라면 백이 네. 2개를 메우고 흙은 하나를 메울 수 있으니까 백이 한 집 득이 되죠. 한국 룰이라면 그냥 무가인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차이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반면 6집 이세돌 구단의 반집승이네요. 반집을 남기네요. 이세돌 구단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뭔가 얘기하고 싶을 부분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세돌 구단 이 신예 송지훈 초단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송지훈 초단도 오늘 좋은 술기 많이 보여줬는데 반집 좀 아쉽네요. 네, 이세돌 구단과 송지훈 초단의 대국, 물론 팬의 입장에선 굉장히 재미있는 한판이었는데 글쎄요, 대국자들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네, 내용면에서는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 네. 겁니다. 두 선수 모두 뭐 납득할 수 없는 실수가 난무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었던 한판이고요. 송지훈 초단이 신예 기사이고 아직은 다듬을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한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도 또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KBS 바둑왕전에서도 우승을 많이 차지했던 기사인데요. 이번 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